할아버지와 7살, 4살 어린 손주들이 집안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싸이는 동사. 하지만 정부는 이 비극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자국민은 돈이 없어 얼어 죽어가는데 아프리카에는 수천억 달러를 뿌리는 나라, 환경보호라는 명목해 아궁이까지 물리적으로 봉쇄당한 중국 농촌에 소름 돋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2026년 허베이성의 가혹한 겨울과 중국의 난방 현실. 이 영상은 2026년 허베이성의 겨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심한 추위로 인해 침대 옆 창가에 놓아둔 이불이 유리창에 꽝꽝 얼어붙어 이를 떼어내는데 상당한 힘을 써야 할 정도입니다. 최근 중국 농촌 지역의 겨울 난방 문제는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석탄을 못 떼게 하면 다른 걸 쓰면 되지 않느냐, 혹은 몰래 석탄을 떼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드론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든 태우면 연기가 나기 마련이고 하늘을 나는 드론의 눈에는 그 연기가 어디로 가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순간 드론은 그 냄새를 맡고 나타납니다. 드론은 낮에만 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도 무작위로 순찰을 돌며 감시합니다. 누군가 불을 피우면 위에서 명확하게 포착하여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500위안에서 2000위안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며 난방에 사용된 모든 도구는 압수됩니다. 우리 마을의 몇몇 가구도 밤에 몰래 불을 피우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밤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사진이 찍혔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감시와 불신의 사회 해당 브이로거는 검열이 드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주민들끼리 서로 신고하도록 장려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끊임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밀고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 사이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제안하는 온갖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유일한 선택지는 천연가스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구가 넘는 마을에서 가스 난방을 사용하는 집은 아이가 있는 가정을 포함해 10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실질적인 대안 없이 그저 추위를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브이로거는 이전에 추위 속에서 난방비를 아끼려다 얼어 죽은 독거노인들의 사례를 폭로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올린 지 6분도 채 되지 않아 규제 당국으로부터 영상을 삭제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진실을 말하는 영상은 온라인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허베이 농촌에 직접 와서 밤의 추위가 얼마나 혹독한지 경험해 보라고 일갈했습니다. 영상 말미에서 브이로거는 허베이 농촌의 가혹한 현실을 상징하기 위해 영화 밥지 더 퍼지코어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화장실 문 안쪽에 중국어와 영어로 적힌 사진 한 장을 공유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허베이성 치창현에서 할아버지와 7살, 4살 된 두 손주가 얼어 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정부가 이 소식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현재의 조건 아래 사느니 차라리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것이 낫겠다는 절규를 덧붙였습니다. 지워지는 진실과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치청현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관할로 중국의 빈곤 지역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허베이의 난방 문제에 대한 온라인 관심이 커지자 2026년 1월 5일 허베이 농촌의 난방 문제는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 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민일보 공식 계정에 게재되어 민생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강조하려 했던 이 기사는 신속하게 삭제되었습니다. 기사는 사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난방 시설이 가까이 있어도 고령의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추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허베이 농촌에서 천연가스 난방비는 매우 비쌉니다. 현지 농민들에 따르면 하루 난방에 2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가 필요하며 이는 하루 약 60위안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겨울 내내 지출하는 비용은 7,000전, 8,000위안에 달하며 이는 약 1,000전 150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저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15년에 성입법가들은 집이 크거나 난방 수요가 높은 가구의 경우 매 겨울 10,000위안 이상을 지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농민에게 따뜻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반년치 소득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극소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가장 낮은 소득, 가장 비싼 가스비 스자주앙 제닝현의 한 네티즌은 대부분의 마을 주민이 이주 노동에 의존하며 소득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60세 가까운 그는 하루에 80위안을 법니다. 점심 한 끼에 3위안을 쓰고 때로는 1위안으로 찐빵 2개를 먹으며 버팁니다. 이런 형편의 집에서 천연가스를 쓸 엄두는 내지 못합니다.
일부 가정은 명절에 자녀들이 돌아올 때만 난방을 켜기도 하고 새해를 맞아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은 집이 너무 추워 아이들의 얼굴에 동상이 걸린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얼어 죽는 게 낫지 그런 돈을 쓸 여유도 없고 애초에 그런 큰 돈이 있지도 않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 중 허베이 농촌 주민의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겨울 난방용 천연가스 가격은 가장 높았습니다. 2024년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베이징이 39,856위안, 텐진이 32,715위안이었던 반면 허베이는 고작 치지디 222위안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석탄에서 가스로 정책 아래 첫 해 난방가스 가격은 세제곱미터당 약 2.6위안입니다. 텐진은 약 2,086위안입니다. 반면 허베이의 대부분 농촌 지역은 3,705위안을 부과하며 청도나 창저우 같은 곳은 3.45위안까지 치솟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허베이 농민들이 가장 높은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가격 격차를 지방 재정 능력의 차이 높은 파이프라인 운송 비용 가스 회사와 상류 공급업체 간의 협상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지방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1대1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4조 달러를 투자하고 100개국 이상을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정작 한성 내부의 가스 가격 문제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감되는 보조금과 미친 듯이 도는 계량기 중국 경제가 계속 둔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가스비 부담을 덜어주던 난방 보조금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2017년 허베이의 보조금은 세제곱미터당 약 1.0위안이었으나 이후 0.8위안으로 줄었고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는 0.2, 0.3위안만 지원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보조금이 70, 80% 삭감된 것입니다. 동시에 엄격한 사용 한도가 도입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비량은 가구당 연간 203제곱미터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최대 보조금이 360위안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며칠이면 다 써버릴 금액입니다. 많은 주민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가스 가격이 지역 내에서 가장 비쌀 뿐만 아니라 벽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가 유독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집 가스 계량기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보세요. 너무 빠르지 않나요? 잠깐 사이에 10단위가 넘어갑니다. 1초에 숫자 하나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이 속도라면 1년에 최소 18,000위안은 써야 할 겁니다. 한 주민은 가스 시스템을 설치할 때 정부 보조금을 약속받았지만 지금은 베이징보다 비싼 세제곱미터당 3위안 이상을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몇백 위안어치의 석탄으로 겨울 전체를 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석탄 사용이 금지되었고 도시 거주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월 2천, 3천 위안의 가스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러한 문제는 허베이를 넘어 허난 농촌 지역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설비가 설치되었음에도 비용 때문에 거의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실내에서 떨고 있으며 매 겨울 동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은 10,000위안 넘게 들여 설비를 설치했지만 실내 온도는 거의 오르지 않고 계량기만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비 설치비조차 없는 사람들은 석탄 사용 금지 규정 때문에 그저 추위를 견디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뿐. 온라인에는 이런 고충을 토로하는 허베이 사람들에게 그만 좀 올려라, 당신들만 가스 쓰는 줄 아느냐며 비아냥대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답합니다. 허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못합니다. 석탄도 장작도 못 태웁니다. 연기 한 점도 허용되지 않아요. 가스비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정의는 누진제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말은 딱 두 마디입니다. 버티는 것. 주민들이 몰래 석탄이나 장작을 뗄 수 없는 이유는 감시가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드론 순찰 외에도 당국은 가구 내 아궁이나 난로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여 아무것도 태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명분은 환경 보호와 푸른 하늘 회복입니다. 이구들은 장작으로 드나요? 네, 장작요. 그런데 지금은 금지됐군요. 내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전기 히터를 쓰라고 합디다. 허베이의 석탄에서 가스로 사업은 2015년에 시작되어 2017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길거리 슬로건은 석탄이 발견되면 제거하고 연기가 보이면 벌금을 부과한다 였습니다. 허베이 농민들이 겨울에 추위에 떠는 것은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스 부족 천문학적인 가격 몰래 석탄을 떼다 벌금을 물고 난로를 압수당한 사례, 심지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등이 매년 보고되었습니다.
올해 이 문제가 유독 뜨거운 주제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브이로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석탄에서 가스나 전기로의 전환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천연가스는 세제곱미터당 약 7.2위안, 정의는 킬로와트 시당 0.2위안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전환 단계에서 보일러나 전기 난방 장비를 교체하는 가구에는 일회성 보조금도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조금이 불균형하게 배분되어 베이징이나 텐진 같은 경제력이 강한 도시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가장 많은 농촌 인구를 가진 허베이는 더 높은 가스 가격과 더 적은 보조금, 그리고 매년 줄어드는 지원에 직면했습니다. 지역 협력이라는 구호 아래 추진된 정책은 결국 도시와 농촌 사이의 지원 격차만 벌려놓았습니다. 먼지 몰아내기식 강제 철거 비판론자들은 환경보호가 목표라기보다는 정당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로는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비싼 가스 사용을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거를 명목으로 주민들을 내쫓습니다. 2026년에는 먼지 몰아내기식 강제 철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2026년 신정기간 광저우 하이주구 난저우 가두의 철거팀은 노변 상점들의 이전을 압박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염 제어용으로 설계된 안개대포 차량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흙먼지 폭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영상에는 안개대포가 불도저를 향해 바람을 뿜어 흙과 벽돌 부스러기를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먼지는 주거용 건물을 향해 뿜어졌고 순식간에 두꺼운 먼지 구름이 지역을 덮었습니다. 인근의 자동차 전시장은 전시된 차량들이 먼지로 뒤덮였고 유리창은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일해야 했고 주민들은 외출할 때 입과 코를 가려야 했습니다. 야외 운동을 하던 노인들은 실내에 갇혔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여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인근 유치원의 아이들은 계속해서 기침을 했습니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먼지 제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 현장은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3일 후인 1월 4일 현지 관료들은 안개 대포에 물이 부족했다는 운영상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공기질을 위해 석탄 사용을 제한하여 노인들을 추위에 떨게 하면서 동시에 사업체들을 쫓아내기 위해 인위적인 먼지를 만들어내는 공산당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진정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 정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최근 중국 공산당은 미국 중산층의 붕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중국 내 특히 농촌 지역 노인들에게 훨씬 더 시급한 생존의 임계값이 존재한다고 반박합니다. 난방은 북쪽 지역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 위한 기본 생존권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기본 민생 보호와 환경 보호 사이에서 가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이 구조 아래에서 대중의 부는 추출되고 인간의 생명은 소모품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정부 부처의 업무가 사회적 공공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지시를 따르고 당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산당은 국가가 시민에게 져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토록 많은 빈곤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외에 막대한 금융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매년 아프리카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람들이 추위로 얼어 죽어가는 동안에도 중국 공산당은 유엔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원조 대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과거 당나라 시대부터 허베이, 베이징 및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연조 지역은 기가에 있는 영웅들과 비극적인 이야기로 유명한 땅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누가 고통을 짊어지고 있으며 진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